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 뉴욕 시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 골드, 실버는 뭐 약간 결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골드는 뭐 거의 우행보, 소폭 하락을 했고요. 실버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어제 미 증시가 어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죠. 어제 그제는 이제 완전히 폭락을 했고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뭐 크게 상승이 아니고 이제 플러스로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다. 어쨌든 이틀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어제 그제는 CPI 지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어제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8.7%가 나왔고 실질 PPI 지수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분명하게 이제 하락의 어떤 하락의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 장중에는 등락이 지금 미증시도 굉장히 컸는데 그 후반 끝물에 상승으로 돌아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틀 만에 어쨌든 소폭이라도 상승했다라는 것은 어 뭔가 시장이 조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일까지 FOMC 회의까지는 등락이 분명히 크게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하면서 시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연소당 1694불 28센트, 1g당 54불 47센트, 1kg당 54,472불 33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돈으로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7,500원, 팔 때가 29만 6,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8,695만 7천원, 8,695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 온스당 19불 64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에 3,850원, 내가 팔 때에 3,16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6만 5천원, 106만 5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 어제 대비해서 골드 실버의 그 가격은 골드는 어제보다 0.3 39% 정도 하락을 했고 실버는 약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약간 결이 틀리게 지금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3일장 기준을 보시면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나서 바로 폭락하고 난 이후에 어제는 거의 뭐 행보였습니다. 아시아장 넘어와서 지금 소폭 하락했지만 그 행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는 조금 결이 틀립니다. 역시 어제 그제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하락을 했지만 크게 하락은 안 했죠 사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제 아시아장을 받아가지고 아시아장에서 쭉 흘러오다가 이제 런던장 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오늘 아시아장에도 지금 흐름이 반등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버는 이번 부분에서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그래서 실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오늘 아침 시세 보면 19불 64센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미증시가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가
다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플러스로 돌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지만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는 예상보다 적게 예상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반등에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빠지지를 않습니다. 109.470, 109.470. 저번 어제가 달러가 109.517이죠. 517인데 479, 470 정도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 아침에 미 국제 수익률이 어제는 3.451이었는데 오늘 3.412. 채권도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소폭 하락했다. 원 환율이 어제 1393원인데 오늘 1394원입니다. 예, 더 올랐습니다. 1원 더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0 어제 2만205불이었는데 오늘은 2만144불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행보다. 이더리움이 어제가 1573불인데 오늘 아침에 1627불. 이더리움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황은 거의 행보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상에서는 어쨌든 사실 어제 그제 같은 그런 충격파가 어제 장도 굉장히 우려했는데 오히려 짧게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이 좀 짧아진 것 아닌가. 나쁘지 않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PPI 지수가 8.7% 예상했던 대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비자 물가가 강하게 반대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좀 한숨을 돌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전월이 PPI 지수 9.8%였어요. 9.8%였는데 이번에 8.7%.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어떤 시장의 내용이 됐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결국은 PPI 지수 생산자 물가 결국은 소비자 물가로 옮겨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의 논란 가슴 조금은 진정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느냐 요렇게. 자, 지금 이제 어제 PPI 지수가 이제 예상대로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진정됐습니다. 진정됐는데 지금 현재 또 하나 시장에 큰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지금 하나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의 철도가 내일이죠. 16일 날, 이 파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파업을 중재를 하고 있지만 아마 파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해상물류 이동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원인이 됐죠.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이 철도로 움직이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파업을 통해서 중지가 되게 되면 상당히 물가 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게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거의 굉장히 전체 물 인플레이션의 한 20%의 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다라도 내용이라고 이제 분석한 데이터도 있고, 상당히 지금 미국이 철도 파업에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바이든을 응원했던 주축 세력들이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임금 인상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임금 인상을 해주게 되면 어쨌든 물가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이고 중재를 잘 해서 어, 문제없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국에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골드 실버 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보도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35개 주에 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 건립에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이 정책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뭐 저지 법안 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지금 한국에는 불똥이 떨어졌죠. 자동차 그런 부분에서 어, 어떻게 봐보면 충전소를 많이 세운다는 얘기는 전기차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 충전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겠다. 결과적으로 충전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기 자동차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전기 자동차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배터리를 많이 만들게 되면 실버가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실버에는 상당히 이번에 실버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도 이런 영향이지 않느냐 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죠. 모기지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첫 6%를 돌파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CPI 지수 중에 주택 렌터 이 부분하고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집을 적게 짓겠죠. 적게 짓게 될 것이고 또 지어놓은 렌터도 이게 이제 앞으로 짓고 있는 마무리해가지고 렌트비가 올라갈 수 있는 기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어떤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아까 이더리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이 어제가 1573불에서 오늘 1627불인데 오늘 아침에 좀 등락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빠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쪽은 등을 좀 한 그런 내용인데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오늘 아마 오후 2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 POW 방식에서 POS 방식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건 하드포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더리움을 주고받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되죠. 그 수수료를 낮추는 부분과 지금 이제 이거 보내고 받고 하는 이 속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스비가 지금 현재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리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오늘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상당히 큰 호재지만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또 한마디의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작업 증명 방식은 소위 해서 채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풀어내는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을 이제 암호로 푼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해시 트레이드 푸는 양을 조절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해시 값을 높여간다 그러죠. 어렵게 해가간다. 그래서 그 연산 장치 조금 전에 말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 뭐 곱하기 5 6 곱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하면 계산기 아니면 우리는 못하죠. 그게 연산 장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소위 채굴기, 수학 문제를 푸는 기계를 채굴기다, 전자계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그래밍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풀게 되면 코인을 하나 보상받는, 그래서 그걸 갖다 암호를 풀어서 보상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 처음에 잘못 해석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암호를 풀어서 채굴을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화폐 이렇게 어떻게 봐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이제 전달된 거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받지, 내가 코인 이게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지분 증명을 통해서 코인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연산장치 전자계산기를 돌리면 아주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연산장치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한 7,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식혀야 됩니다. 안 식히면 타버리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식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에어컨을 뗍니다. 에어컨을 떼고 이제 환기를 시키고 하는데 그게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연산 장치도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생태 환경에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뭡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겠죠. 석탄을 떼거나 뭐 기름을 떼거나, 물론 태양광도 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니까 전기를 소모 안 하는 방식으로 자급 증명 방식, 내가 코인을 몇 개 쥐고 있다, 그것을 내가 지분 증명을 통해서 수익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의 코인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이더리움을 주고받을 때의 수수료, 가스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스비가 아니고 가스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보내고 받고 할 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그게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시 안에 완전히 POW 방식에서 S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는데 뭐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는 오늘 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전진, 하루에 한 12km씩 전진을 하고 있다 그러죠. 빠르게 지금 전진해서 지금 돈바스 지역, 돈바스 지역에 거의, 돈바스도 꼭 함락되지 않느냐. 헤르손 지역은 완전히 이제 러시아 손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돈바스나 이렇게 그쪽에 있었던 민병대, 옛날부터 친러시아 반 우크라이나 이런 민병대 수장들은 지금 러시아로 망명 신청하고 도망가고 있다, 그런 어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가는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많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황은 어쨌든 미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루 만에 해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괜찮은 시그널로 분명히 간다라고 보고, 가장 큰 원인은 PPI 지수가 어제 예상대로 잘 나왔다. 근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철도 파업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게 파업이 되게 되면 상당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전체적인 시황은 오늘 골드 실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실버는 반등을 했고, 골드도 뭐 크게